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서 남성분들께 도움이 되는, 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 이미 한창 진행 중인 분, 혹은 아직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얘기가 오고 가면 결국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억울하다. 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번 돈인데,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이혼한다고 해서 나보고 그거를 나눠 주라고 하는 거냐.' 뭐 재산은 그렇다고 쳐도 아이도 나한테 애착이 있고 나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데 왜 엄마 쪽으로 아이를 보내려고 다들 몰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의뢰인분들 상담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순간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혼 소송은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소송이 아니에요.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부에 어떻게 보일지 인상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식 그리고 공감이라는 그 인간적인 감각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결국 법리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 보려고 해요. 이혼 소송에서 남성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쪼잔하게 보이면 안 돼요. "쪼잔하다." 이 말 듣기가 참 불쾌하시죠? 아니 내가 내 권리 찾고자 하는 건데 이걸 쪼잔하다고 몰아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짜 쪼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억울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 태도, 타이밍, 그리고 그 억울함을 둘러싼 전후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비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저 사람은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와이프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본인 욕심만 내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재판부에게 어떻게 비치든지 그 포장을 고려하지 않는 순간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의 필터링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 억울함을 표현하시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이혼 소송이 인제 제기된 이후에는 변호사가 어느 정도 안내를 하고 조심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혼 얘기가 오고 가면 그때 바로 변호사한테 상담을 좀 받으시고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좀 본인이 변호사 코치를 받고 있다는 티를 내야 상대방도 마냥 우기지는 못하죠. 자,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을 폈어요. 정말 밉죠. 화도 많이 나고. 근데 자녀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제 화가 난다고 배우자를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앞으로 이혼할 거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 거기에 더해서 인제 화가 나니까 더 심한 말을 막 카톡으로 남기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마냥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너무 불편하다 하면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죠.
"나 솔직히 같이 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인제 자녀가 어리면 결국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친정집이 그나마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친정집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막 나가라고 몰아붙이면 그거는 별로 좋게 보이기가 어렵겠죠. 아이를 안고 당장 지낼 곳을 찾아야 하는 엄마, 화가 나서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주장하는 아빠. 이 중에서 누가 더 동정심을 사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누가 더 책임감이 있어 보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화를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면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리한 위치로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저는 억울함을 전부 숨기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억울함을 그냥 전면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화가 난다고 해서 "바람핀 너 같은 사람한테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카톡을 남기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도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해 줄 거는 생각을 하셔야죠. 게다가 인제 아이가 엄마한테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울 것도 고려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재산 분할 기여도를 무작정 높여서 주장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쉽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는 나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만 가지고는 생활이 쉽지 않으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나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라고 금액을 정해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이거 봐라. 이 사람 돈 욕심만 가득하다. 아니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인제 "애 키울 능력 없으면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누가 봐도 아빠가 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빠가 좀 나빠 보이죠 솔직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아이한테도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친구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전학을 가지 않고 해결을 하고자 "여기에는 집을 얻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보통 월세 계약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좀 되는데 그 월세방 구하는 것조차도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매달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무슨 월세방이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 돈을 되게 아깝게 느끼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상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본인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니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오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정말 큰 함정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쪼잔해 보이는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그냥 박히게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박히지 않도록 잘 말씀하시면서도 권리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쪼잔해 보이지 않는 것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잠깐 좀 참으시라는 거죠. 협상력을 높이고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법적인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남성분들 억울한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억울하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남편,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되고 있던 생활비를 강제로 끊고 뭐 이런
걸 권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할수록 더 쪼잔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물론 상대방이 지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더 악에 받쳐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쪼잔해 보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제가 오늘 쪼잔하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그게 다소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 억울함이 아닌 설득으로 많은 분들의 권리를 지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쪼잔한 것인지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객관적인 상담을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